북미에서 이미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블랙팬서의 개봉을 앞두고 마블이 올해도 어김없이 달리기 시작하네요. 북미를 기준으로 오는 7월 6일, 그러니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로부터 약 2달 후에 개봉하는 앤트맨과 와스프의 첫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블랙팬서가 개봉하기 2주 전에 공개한 걸 보면 역시 마블은 이런 거 하나까지 전략이 참 좋아요. 이대로 상승 곡선을 타면 두 영화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러니 우리가 바나나 안 바나나? 정말 죄송하지만 저한테 지겹도록 들으셨고 블랙팬서가 개봉하면 또 한 번 듣게 되실 게 틀림없는 얘기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강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입니다. 각 캐릭터마다 저마다의 확고한 개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장르와 융합시킨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들죠. 이것이 마블과 DC의 현재를 가른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앤트맨의 경우는 지극히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계를 위해 도둑질을 하던 소시민인 스코트 랭을 중심으로 한 깜찍하고 유쾌하며 훈훈한 가족 영화였습니다. 디즈니 산하에 있는 마블이지만 앤트맨만큼 가족주의가 부각된 영화는 없었죠. 거기에 하이스트 무비까지 섞었던 데다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퀀텀 렐름, 즉 양자 영역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존재한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현재로는 장담까지 할 수는 없으나 조만간 양자 영역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앤트맨은 마냥 발랄한 것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이자 영화로 남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속편은 어떨까요? 우선 앤트맨과 와스프라는 제목부터가 그렇지만 전편을 보셨다면 대략 어떤 이야기가 될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첫 번째 쿠키 영상이 친절하게 예고했었고 예고편에서도 재차 이 사실을 알리고 넘어갑니다. Maybe you just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Like a partner. 예고편에 굳이 저 대사를 넣은 건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와스프는 앤트맨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캐릭터라는 걸 각인시키려는 거죠. 예컨대 일명 사이드킥, 우리말로 하면 조수나 조력자의 대명사로 배트맨을 옆에서 함께했던 로빈과는 다르다는 걸 전달합니다. 근데 전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와스프가 어떤 위치일지 이미 아실 겁니다. 행크와 함께 스콧을 훈련시켰던 사람이 바로 그의 딸이자 와스프로 활동하게 되는 호프니까요. 예고편만 봐도 능력으로 따지면 와스프가 앤트맨을 능가한다는 걸 새삼스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편애까지 뒷받침되면서 더더욱 뛰어난 캐릭터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고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초반부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앤트맨과 와스프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직후를 배경으로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보다 개봉은 늦게 하지만 영화 속 이야기는 그 이전을 다룹니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시빌워의 결말에서 캡틴이 모두를 탈출시켰으나 어인 영문인지 스콧은 다시 잡혔습니다. 아마도 FBI가 그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채 감시하면서 가택 구금이라도 시킨 모양입니다. 단, 어쩌면 스콧은 타이로 잡힌 게 아니라 자수를 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앤트맨과 와스프는 여전히 가족 영화의 틀을 지킬 것이고 스콧은 딸을 끔찍하게 아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잡히게 될 걸 알면서도 딸을 만나러 가지 않을까요? 또는 무사히 딸을 만나긴 했지만 전 부인이나 팩스톤의 권유로 자수하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팩스톤은 경찰이니 스콧에게 가끔이나마 딸을 만날 수 있도록 차라리 자수하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장면의 배경이 전 부인과 팩스톤의 집이라는 것에서도 제 추측이 유력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호프는 스콧 때문에 자신과 아버지도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 토로합니다. 필시 앤트맨의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행크기 때문이겠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세 사람을 쫓고 있는 게 경찰이나 FBI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냅다 총질하는 걸 보면 범죄자일 게 뻔하죠. 대체 누가, 왜 쫓고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일말의 단서조차 없습니다. 딱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게 남았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둘째는 이 장면의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 스콧이 자수하는 게 먼저고 이건 그 이후일 줄 알았는데 샤워 가운을 입은 스콧을 유심히 보시면 전자발찌가 없습니다. 혹시 반대로 셋 다 잡히는 게 먼저고 그 후에 딸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잘은 모르지만 두 경우 모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콧이 자수한 후라면 몰래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샤워 가운만 입은 채 행크와 호프를 만나러 갈 수 있겠죠. 자수하기 전이라면 자연스레 저러다가 잡혀서 전자발찌 신세가 될 테고요.
어느 것이 정답일지는 당연히 영화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이번 예고편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앤트맨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액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블이 가장 잘하는 건 각 캐릭터마다 확고한 개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성에는 저마다의 성격에 딱 어울리는 슈퍼히어로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앤트맨만 보셨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금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앤트맨의 능력은 작아지는 겁니다. 만약 이 능력을 영화에 단순하게 접목했더라면 절대 지금처럼 사랑받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땠나요? 마블답게 기발하고 재치 넘치게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나 이런 장면, 그리고 이런 장면 같은 거죠. 아, 이것도 빼놓으면 섭섭하겠네요. 앤트맨과 와스프의 첫 예고편은 그랬던 액션이 또 한 번 빛을 발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행크는 건물 전체를 축소시키는가 하면 호프는 추격전 도중에 차를 축소시켰다가 악당의 차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날려버립니다. 압권은 앤트맨 특유의 앙증맞은 무기로 쓰인 헬로키티라는 것에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와스프의 특출한 능력도 간담명료하게 증명합니다. 날개가 있는 와스프라서 가능한 액션이니 단 몇 초 만에 앤트맨과의 차별화를 확실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DC가 이런 걸 좀 배워야 할 텐데, 참. 더 말하면 가슴 아프니 넘어가죠. 두 번째는 앤트맨과 와스프가 맞서게 될 악당입니다. 바로 한나 존 케이먼이 연기한 일명 고스트입니다. 고스트는 코믹스에서 아이언맨의 적으로 등장했던 캐릭터입니다. 원래 남자인데 영화는 여자로 바꿨네요. 고스트는 한때 IT 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프로그래머이자 엔지니어입니다. 자신이 개발한 고스트 테크로 인해 각광을 받았으나 돈에 눈이 먼 경영진에게 분노한 나머지 복수를 다짐하면서 악당이 됩니다. 참고로 고스트의 능력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를 해킹할 수 있으며 자신과 다른 사물을 투명으로 바꾸거나 아예 무형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무형이 될 경우에는 만질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대로 나온다면 상대하기 벅찬 악당이겠네요. 그리고 고스트와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캐릭터는 로렌스 피시번이 연기한 빌 포스터입니다. 로렌스 피시번은 DC와 마블에 모두 출연한 또 한 명의 배우가 됐군요. 빌 포스터는 코믹스에서 행크의 조수였다가 나중에는 블랙 골리앗 또는 자이언트맨으로 불리는 슈퍼히어로로 활동합니다. 시비로의 원작을 보셨다면 기억하시겠네요. 이름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이 예고편에서도 잠깐 나왔던 앤트맨이 커지는 것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영화에서는 그냥 고스트를 탄생시키는 박사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중간에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을 보면 누군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결과로 탄생한 게 고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추격전을 벌이던 악당들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고스트와 빌 포스터가 대체 어떤 사연으로 앤트맨 일행을 공격하느냐는 것입니다. 코믹스를 어느 정도 차용한다면 행크와 빌이 과거의 동료였다가 모종의 이유로 인해 갈라서게 됐던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전편에 이어 또 한 번 양자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예고편을 보고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와스프를 연기한 에반젤린 릴리가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으로 말미암아 멀티버스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오해하실까봐 강조하는데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라고만 언급했으나 말 그대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앤트맨과 와스프의 예고편에서는 어떤 기체가 나타났다가 뒤에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공간 속에 있다는 걸 봤습니다. 10중 8구 엄청나게 작아진 채로 양자 영역에 들어간 거겠죠. 여담이지만 저 장면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이너 스페이스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초소형 잠수정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인데 아마 지금 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맥 라이언과 데니스 퀘이드가 결혼하게 됐던 계기인 영화기도 합니다. 10년 만에 이혼했지만 아무튼 네, 앤트맨과 와스프는 왜 양자 영역으로 들어가는지 설마 모르시는 분은 없죠? 행크의 아내이자 호프의 어머니인 자넷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넷은 과거에 행크와 함께 미사일을 막는 중에 혼자 위험을 무릅썼다가 양자 영역에 들어가 버린 끝에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행크는 얼마 전까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으로만 생각했으나 스콧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면서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 대목에서 개인적으로 더 반가웠던 소식은 자넷을 연기한 배우가 미셸 파이퍼라는 것입니다. 배트맨2에서 진짜 고양이처럼 관능적인 캐트우먼을 선보였었죠. 할베리의 캐트우먼과 비교하는 건 모욕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특히 눈매가 굉장히 매혹적인 배우인데 작년에 개봉했던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 이어 또 한 번 보게 되네요. 비록 분량이 많진 않을 것 같지만요. 끝으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이 영화와 어떤 관계일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개봉 시기와 달리 영화 속의 시점은 앤트맨과 와스프가 먼저지만 인피니티 워에서 보게 될 여러가지 광경이나 관계에 대한 부연 같은 걸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피니티 워의 결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지, 더 나아가 속편이 어떻게 전개될지 앤트맨과 와스프를 통해 짐작하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양자 영역이나 멀티버스와 관계된 거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건 저 혼자 설레발치는 거니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앞으로 약 5개월 후에 확인해 봅시다.